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다 좀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끝났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또 다시 불거지고 경제 지표들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그 채권금리도 그렇고 달러가 또 강세를 나타내고 뭐 이런 걸 빈미로 해서 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젠슨 황의 발언에 굉장히 고무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종가에는 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결국 이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89% 떨어졌고 S&P 500도 1.11%, 다우는 0.42%,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4%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아시지만 장 시작 전에 발표된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두고선 오전, 오후 막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늘 상당히 분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아침에 그 0.4%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쪽에 서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오전 10시 반 정도가 지나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방향을 전환했고 또 개인도 매수에서 매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거래일을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03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0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861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드디어 2,500을 넘어서면서 2,521.05포인트로 장을 마감해서 어제보다 1.16%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이 그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깊게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이 사고 하는 그런 패턴은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 조금 플러스 쪽으로 0.27%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오후로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뚜렷한 그 변화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30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51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0을 회복하지 못하고 719.63포인트 어제보다 0.19%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모처럼 그 뭐 양시장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 들었으면서 일단은 금년 들어서 새롭게 형성되는 상승 추세 며칠 안 되지만 그거는 아직 흐트리지 않고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5원 50전, 1,450원대에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재밌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761억을 샀고 모건 스탠리가 앞장을 섰네요. 그리고 기관은 236억을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487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는 좀 팔은 거죠. 그리고 자사주가 400억 정도 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금액은 안 크지만 181억, 127억 이렇게.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인데 외국인 19억, 기관 205억 이렇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179억, 기관 225억 해서 두 주체 다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도 현대차는 외국인 샀는데 기관이 팔았고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긴 했는데 외국인이 256억 이렇게 좀 많이 샀고 기관은 1억 정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판 게 알테오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유리기판, 이거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이죠. 이게 이 플라스틱 기존의 기판보다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효율도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오늘도, 섹터 상승률 상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돌아서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된 것들이 쭉 뭐 HBM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관심 두고 보셔야 된다는 장비 쪽, 장비 쪽이 오늘 더, 이게 앞으로는 그 최종 세트 반도체 세트 메이커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이제 그 후공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장비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수익률이 좀 빠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고 반도체 밸류체인은 뭐 그 젠슨 왕이 어제 발언이 자기의 발언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쇼크에 임에도 불구하고 쇼크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미 다 반영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인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줄기세포 이거는 뭐 전체가 움직인 거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새로운 독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 관련 뭐 진단시약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또 아시지만 내주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도 한쪽에 두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조선이죠. 조선. 미국이 이제 군함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이제 집중 분석에 말씀드렸지만 LNG 운반선 사실은 LNG 운반선이 2028년 29년 30년 우리 뭐 먹고 사나 이제 사실은 그랬었는데 뭐 3년은 꽉 찼지만 그 이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잠겨지니까 가스가 결국 이제 EU가 이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은 상당히 그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도 요새 이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전기차의 그 판매 증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직은 반등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오전에 그냥 힘이 없었던 실적 때문에 힘이 없었던 뭐 실적은 다 나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나빴거든요. 시장 컨센보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그 젠슨 황의 발언 등등에 대한 이제 해명 등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시장을 되살려 놓은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제 봄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봄을 향해서 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꽃샘추위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뭐 하루짜리냐 이런 걸 떠나서 오전에 좀 그렇게 꽃샘추위 하다가 또 오전 지나면서 확 또 이렇게 돌아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근데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뭐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쳤어요. 뭐 당연히 뭐 나쁠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도 미달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 초반에 되게 어려운 행보를 보였죠. 외국인도 팔고 초반에는 이제 게다가 이제 더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CES 2025 개막
전에 그 기조연설에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 GPU RTX 50에 장착되는 그 GDDR7, 이게 마이크론 거를 탑재시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젠슨홍한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젠슨 황의 그 기조연설이 시작되는 중간에 거기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언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 기자들이 기자들 문담에서 삼성전자 그 HBM 그 3E 이거 납품을 위한 퀄리티 테스트가 지금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젠슨 황이 삼성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삼성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냥 두 방을 맞은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에 실적도 기대치보다 뭐 나쁠 건 아니지만 더 나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제의 젠슨왕의 발언은 정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침 출발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는 10시 반쯤 지날 무렵에 외신을 타고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어제 젠슨 황의 발언 중에서 그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GPU RTX 50, 거기에 들어가는 그 GDDR7, 이거에 대해서 그 젠슨 황이 마이크론만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확하지 않았다. 내 말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모두 탑재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10시 반쯤.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다시 돌아서서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헤맸으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뭐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또 그동안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 단 전제되는 게 뭐 2분기부터라도 뭔가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뭐 매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돌려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젠슨 왕의 계산된 발언이에요.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무려면 젠슨 왕이 그 사람이 뭐 많지도 않은데 그 뭐 GDDR7 만들게 많지도 않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딱 세 회사인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헷갈려서 마이크론만 탑재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죠. 그건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이제 그 엔비디아 납품을 향해서 그 메모리 부분에 의한 그 경쟁 구도를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 이제 까불지 마. 니네 셋 중에서 누구는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오늘 이제 뭐, 그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세 회사가 다 탑재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잘못 알고 있을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계산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메모리의 경쟁 구도에 대한 워닝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메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주는 선택권,
GDDR7도 사주는 선택권은 엔비디아인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레거시 반도체 애들은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거 쫓기는데, 또 앞으로 좀 새로운 거 막 나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구매자 측에서 우리가 갑인 거 알지? 이런 거를 이제 시시때때로 확인시키는, 그게 참 그 반도체의 길이 참 험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라는 거는 뭐 이벤트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CES 2025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 두 이벤트를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넘겨가고, 뭐 오늘은 뭐 이후에 어찌 됐건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증시의 봄으로 가는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걱정하는 꽃샘 추위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그 전략으로 대응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섹터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비전이 없는 섹터를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섹터가 향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렉트리시티, 뭐 조선, 뭐 이렇게 해서 sek터가 긍정적인 섹터여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픽하잖아요. 톱픽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선도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차 선도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세 번째 해야 되는지는 이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뭐 좋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라고 하는데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매매 타이밍을 잡고, 그런데 이 매매 타이밍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매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 기울기, 이게 우상향으로 가느냐. 이거는 뭐냐면 10일 이평은 이게 수급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일 이동 평균, 그 다음에 5일 이동 평균이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하는가, 그거 확인. 그 다음에 일봉이 5일 이동 평균 위에 존재하느냐. 이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무조건 봄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봄은 글쎄 오는데 언제냐,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세 차례의 과정을 반드시 뛰어넘지 말고 해야 된다. 섹터,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매매 직상 매수 시그널, 이 세 개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세 개가 다 맞았을 때는 그렇게 실패율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건 그 어떤 것도 이 세 개를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그래도 2,500이 회복돼서 정말 다행인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